네, 앞서 여당 발제에서 보셨지만 오늘 제71주년 제헌절입니다. 초대 헌법 제정의 의의를 기리는 날인데요. 이 정치권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화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오늘 기념사에서 개헌은 시대적 과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본 정치권에서도 최대 화두는 개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개헌과는 전혀 다른 맥락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만들어진 일본 헌법, 즉 평화헌법 구조는 1항의 전쟁 포기를, 2항에는 전력 불보유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일본은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는 전수 방위만 할 수 있고 또 군대 대신 자위대를 운영해야 합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전쟁 가능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개헌을 통해서 자위대를 명기하고 이 향후에 구조 1항과 2항을 차차 바꿔 나가겠다는 겁니다. 命を賭して任務を遂行している者の存在を明文化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正当性が明確化されることは明らかです。 아베 총리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 개시일에 맞춰서 대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개헌을 위해선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연금 또 소비세 문제로 여론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지층 결집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M1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닌지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자,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선 선거 가두연설을 하는 아베 총리의 영상 하나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인데요. 이 삿포로시의 JR 삿포로역 근처에서 선거 차량에 올라 유세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옆에서는 후보가 손을 흔들고 또 플랜카드도 걸려 있고 여기까지는 아주 평범한 유세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잠시 뒤 이 군중 속에서 한 남성의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아베 야메라! 가라! 4期帰れ16年アベ帰れアベやめろアベやめろ 네, 아베 야메로, 아베 카에레. 아베는 그만둬라, 아베는 돌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자, 이어지는 부분이 또 논란이 된 건데요. 마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베やめろアベやめろアベやめろアベやめろアベやめろ 方々にご冥福をお祈りし 네, 구호를 외친 지 딱 10초 만에 갑자기 경찰들이 나타나 이 남성을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아베 총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유세를 이어가고요. 물론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현장에는 만일의 폭력 사태 등에 대비해서 사복 경찰이 배치돼 있곤 한데 단지 반대 구호를 외쳤다고 해서 끌고 가지는 않죠. 자, 일본 네티즌들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 맞느냐, 단 한 사람의 야유조차 배제하겠다는 거냐, 무서운 나라다 등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자, 일본 측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더군요. 자, 내일이 벌써 18일입니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관련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수용할지 답변을 달라고 한 시한입니다. 사태가 확전으로 이어질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되는 날이죠. 자, 청와대는 특별한 답변은 없을 것이라면서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결 방안도 기존의 입장과 같다고 했는데요. 한일 양국 기업이 피해 배상을 하는 이른바 1+1 보상안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서 검토할 수 있었다면서 그 외의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외교적 해결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일 특사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시절에 일본 특파원을 지냈고 국회에서도 한일의원연맹 수석 부회장을 지내서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으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총리는 논의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제3자의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모종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이 미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걸 주류 사회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자 이 북한 문제로도 익숙한 CSIS의 소장 인터뷰입니다.
It's really worrisome. It's a very serious issue because both Korea and Japan are important allies of the United States. I do think that the U.S. government should be helpful. There are some ideas that could be developed. 현재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신임 차관보가 방한 중인데요.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또 조금 전엔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줄줄이 면담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는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Korea is vital to stability and prosperity here in the region. And over the years, I've watched that relationship grow and thrive and expand as the Korean side gets stronger and more able to provide. And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that trend. Is there any role for the U.S. to play? I'm going to think about that, and I'll be prepared to talk about those things tomorrow. Thank you. Tomorrow? Okay.